페이지 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가 60점, 질병이 40점이라 얘기했죠? 자, 그 중에 골절이 40점입니다. 엄청 큰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골절을 다 끝낼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졸지 마시고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졸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이라는 것이 있는데 뼈죠. 이 뼈가 한 개가 있으면 골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된 것은 골격이라고 하게 됩니다. 골격을 이루는 시스템을 골격계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밀에는 진짜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사주셔서 이제 약간 반항하는 의미로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의 이 하나, 뼈다귀의 기능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우리 몸을 이렇게 이 꼴뚜기별의 왕자님은 둘리 만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몸을 꼴뚜기 같이 안 하고 딱 서 있게 지지하거나, 혹은 이 뼈는 이 조혈, 혈액을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지지하는 기능, 그리고 이런 칼슘, 이런 것들 무기질을 하거든요. 이런 무기질을 저장하는 기능 4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장, 보호, 지지, 조혈 4가지입니다. 이것은 객관식으로 한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골격계를 이루고 있는 골의 구조를 볼게요. 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골 하나를 봤을 때 이 구조, 그리고 골 안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골 하나를 봤을 때 구조를 보면 이것은 이제 뼈가 길죠. 이런 뼈들은 뒤에 가서 얘기할 거지만 장골이라고 하게 돼요. 이 뼈를 위에 이렇게 끝에를 뼈골, 끝단, 골단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사이간자가 아니라 줄기간자를 써서 골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단과 골간 사이에 이 골간의 끝부분을 골간의 끝이다, 골간단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이 골간단과 골간 사이에는 하나의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골단판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장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이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 뼈가 이 성장판을 중심으로 자라기 때문에 여기서 쫙쫙쫙쫙 늘어나지만 우리가 다 크면 이제 성장판이 닫혔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이상은 여기서는 이제 성장판, 골단판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선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로 객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정상인의 이 골 구조 중 성인의 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간단, 골단판 이런 거였는데 답은 골단판이었어요. 이건 주로 쭉쭉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도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 하나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봤다 이랬을 때는 어떤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기 6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자, 이 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을 뼈를 싸고 있다 해서 골막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골막은 이 골모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뼈는 이 뼈가 하나의 세포, 골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골이라는 것을 이루는데요. 이 골세포가 되기 전에 이 전 단계를 골모세포 혹은 골아세포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골모세포가 어른이 되거나 혹은 엄마가 되거나 하면 골세포, 즉 하나의 뼈세포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 골막에는 골모세포가 있어서 골세포가 되기 때문에 뼈의 성장에 관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막 안에는 이 뼈가 있는데요. 그 뼈는 우리가 피질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피질골, 피질이란 것은 껍데기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만두를 쌀 때 만두 피가 두껍네, 얇네 이러죠. 이 피자가 껍데기 피자에서 뼈의 껍데기를 싸고 있는 뼈다. 그래서 껍데기뼈, 피질골인데 이것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밀거나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외력을 견뎌내려면 단단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뼈를 우리가 치밀골, 치밀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피질골 안에는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골수라고 얘기하고요. 이 골수 안에는 적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적골수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뼈에 조혈 기능이 있다 그랬죠?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입니다. 이 조혈이 뭐예요? 피를 만드는 거죠? 피를 어떻게 만들어요? 피를 만드는 것은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조혈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혈구세포를 만드는 곳이 적골수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이 되려면 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혈작용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뼈를 보면 이런 적골수의 조혈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어른이 되면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 적골수를 굳이 다 가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 기능을 이제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적골수가 황골수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황자, 누를 황자, 왜 누렀나? 이 황골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 성분이에요. 지방을 실제로 보면 약간 누리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적골수가 어른이 되면 많은 부분이 이 지방으로 된 황골수로 변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우리가 피가 났거나 이랬을 땐 또 새로운 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부의 뼈, 갈비뼈나 흉골 혹은 늑골, 척추 이런 일부의 뼈에서는 적골수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가 안에 있고요. 뼈의 요 끝부분 여기를 잠깐 보면은 또 해면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면은 스펀지 모양을 우리가 한문으로 해면이라고 합니다. 스펀지는 어때요? 구멍이 송송송송 났죠. 치밀골은 단단하다 그랬죠. 해면골은 반대로 약간 구멍이 있고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모양이 다른데 이것은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면골은 치밀골보다는 약간 구멍이 이렇게 성글어서 이런 나중에 골절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런 빨리빨리 재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의 조직학적인 구조는 피질골, 해면골, 골막 이런 골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뼈의 모양에 따라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뼈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뼈는 이런 긴 뼈죠. 이런 긴 뼈를 보면 이 안에 대부분이 관이 있고 그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수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을 가지고 있다. 관골이라고 하는데 이 관골 중에서도 긴 거는 장관골, 짧은 거는 단관골이고요. 장관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좀 보셨나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요 뼈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예? 상완골. 제가 이런 뼈 이름도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이 기본 그 강의에 설명해 놨어요. 상완골이고요. 상완골 밑에 뼈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헤요 할 때 요골과 척할 때 척골. 요골과 척골로 나누어지고요. 자, 이 두 개 모두 장관골에 해당하고요. 밑에 있는 손가락 뼈는 짧죠. 단관골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평평한 것들이 일부 있어요. 머리뼈나 여기 골반뼈, 등짝뼈 이런 것들은 뼈 자체가 판때기 같죠. 그런 뼈를 우리는 편평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평평골 어떤 것이 있나? 두개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이런 것들이 평평골에 해당하고요. 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기골인데 포함하다 함자, 공기 기자, 공기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 이 함기골이 딱 있습니다. 우리 얼굴 보면 요 항상 그림 뭐 부비동염 이런 거 보셨을 때 코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 나비 모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요 나비 모양으로 공기가 통한대요.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뼈들이 이 함기골에 해당합니다. 공기를 통하고 있다, 공기를 포함하고 있다 해서 함기골인데요. 이 함기골은 이 코 옆에 이렇게 있는 여기를 우리는 부비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코 옆에 있는 동굴이다. 부비동인데 부비동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이 함기골에 해당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전두골, 저평골,
사골, 또 하나 뭐 있어요? 측두골인가요? 이 네 가지가 함기골이고, 뼈의 어떤 모양에 따른 형태학적 분류를 묻는 문제는 이 함기골만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뼈의 형태학적 분류 중에서는 그나마 함기골이 가장 이제 낸다면 괜찮은 문제겠죠. 자, 이렇게 뼈의 분류, 조직학적인 분류, 하나의 거시적인 분류, 모양에 따른 분류까지 했고요. 자, 뼈의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성장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 긴 뼈가 이렇게 자랄 때 우리는 성장판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쵸? 그거는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키가 자라죠? 네. 그것을 우리는 길이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성장은 주로 골단판이라는 이 끝에, 뼈 끝에 있는 골단 연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연골에 있는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골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연골이 뼈로 되면서 자라고 또 여기서 연골을 만들어서 또 뼈로 되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길이를 늘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길이 성장이라고 하고 한 보통 20살이 되면 거의 멈추겠죠. 반면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거 등짝뼈 같은 평평한 골은 어떻게 해요? 길이 성장을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뼈의 조직학적 분류를 이야기할 때 골모세포를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골모세포가 어디에 있다고요? 골막에 제가 골모세포가 있다 그랬죠? 그쵸? 평평골에도 이 껍데기인 골막은 있습니다. 평평골에는 이 골막에 있는 골모세포를 통해서 이 뼈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두께 성장은 골막에 있는 이 골모세포에 의해서 되는데 이 골막의 골모세포가 골세포로 변하는 과정.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골막내골화다. 그래서 골자를 빼고 막내골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막내골화만 하는 뼈는 아까 얘기했던 평평골, 머리뼈 같은 거리나 혹은 골반뼈, 견갑골, 늑골 이런 평평골들이 막내골화에 의해서 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성장은 두께 성장과 길이 성장이 있으며 길이 성장은 연골내골화라고 얘기합니다. 두께 성장은 막내골화라고 얘기하고 막내골화에 의한 성장을 하는 뼈는 평평골이다. 요거는 객관식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출은 또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객관식의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주로 주관식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한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캐치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골의 성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연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은 우리가 물렁골이라고 하죠. 뼈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연골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연골은 성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연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자연골, 탄성연골, 섬유연골. 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초자연골인데요. 다른 말로는 유리연골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길이 성장을 얘기할 때 제가 골단연골, 성장판 얘기했죠?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연골이 이 초자연골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연골은 늑골, 코에 있는 연골들이 이 초자연골에 해당하게 되고요. 탄성연골은 이제 후두개가 어디냐면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기도와 식도가 나눠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기도와 식도가 나눠지는 분기점에 딱 후두 덮개가 있어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밥을 먹을 때는 척척 덮게 되는데요. 그걸 후두 덮개, 후두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관, 외이, 이 귀 쪽에 있는 연골들이 탄성연골에 해당하고요. 섬유연골은 연골이긴 하지만 섬유라는 것이 이제 나올 거예요. 섬유질은 굉장히 질겨요.
질기고 이제 뭐라 해야지? 약간 이제 기능이 많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섬유연골은 추간판이나 치골결합을 이제 구성하는 건데요. 치골결합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치골결합도 제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페이지 144쪽 볼게요. 144에 보면 골반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골반은 양쪽에 똑같이 생긴 뼈가 두 개가 맞물린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생긴 것을 이제 골반뼈인데요. 골반뼈는 크게 이 장골, 좌골, 치골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 뼈로 구성된 골반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천골과 미골은 척추뼈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써라. 이거 예전에 아주 예전에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골, 미골, 좌골, 장골, 치골 이렇게 5개를 쓰게 되고요.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 뼈 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 대퇴골과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묻는 경우가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 부위를 우리는 비구라고 부릅니다. 비구를 구성하고 있는 뼈를 써라. 그러면 장골, 좌골, 치골 3개를 쓰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문제를 만들면서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서 치골결합은 보시면 밑에 골반 하단에 보면 양쪽의 치골이 맞붙어 있는 그 부분을 치골결합이라고 하고요. 섬유연골로 여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치골결합이라고 하고 부위로는 우리 청바지 입으면 자크 올리는 고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골까지 봤고요.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절은 별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전에 2016년도인가 5년도에 활막관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102쪽 한번 볼게요. 102쪽에 이제 그 3번. 자,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여기 이거.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뒤로 자꾸 넘기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쭉 정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빈도수, 어떠한 내용으로 기출이 나왔는지 공부하시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뒤에 102쪽에 보면 활막관절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자, 관절은 우리가 뭐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관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절은 여러 가지의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혹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혹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동관절과 부동관절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가동관절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활막관절은 이제 움직이는 관절이 대부분이 활막관절이거든요. 이 가동관절은 대부분의 활막관절이 여기 포함하고 부동관절은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붙어 있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부동관절인데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나누냐? 조직학적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활막관절인데요. 활막관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스 선전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고두심 아줌마가 가장 많이 선전을 하실 때, 무릎이 하면 딱 할 때 보면 이 그림이 딱 나와요. 그쵸? 이렇게 막이 있고 무릎뼈가 있고 이거 막 번쩍번쩍 뻘겋게 나오잖아요. 그 관절이 활막관절입니다. 활막관절은 이 막이 관절을 싸고 있다. 그 막을 우리는 활막이라고 해요. 혹은 다른 말로 윤활막이라고 하게 됩니다. 윤활막이 싸고 있으면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윤활액이 있는데요. 이 윤활액은 윤활막에서 만들어내는 액이 이 관절 안을 채우고 있어서 우리가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 물 안에 있으니까 막 움직여도 충격을 흡수하죠. 뼈도 마찬가지. 윤활액이 차 있는 윤활낭 안에서
뼈가 움직이면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충격을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뼈와 뼈 끝에 있는 울렁증이 연골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관절을 우리는 윤활막 관절, 활막 관절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관절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활막 관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활막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써라. 활막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써라. 조금 더 응용해서 문제를 내겠죠. 네. 자, 그리고 섬유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섬유질로 되어 있는 것이 섬유관절이에요. 아까 섬유질은 제가 질기고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얘네들은 그냥 붙여넣는 역할만 해당하는 거야.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섬유관절은 대부분이 이제 부동관절이나 혹은 반가동관절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섬유관절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개골봉합. 두개골봉합은 뭐냐면 페이지 51쪽 한번 보세요. 이거 기본서 51쪽의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우리 머리뼈는 하나의 뼈가 이렇게 바가지처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머리를 덮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 개의 뼈는 섬유질이라는 본드로 다 이쁘게 붙여놨어요. 무리 안 새게. 이것을 우리는 두개골 봉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 머리뼈만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부동관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대결합은 뭐냐면요. 이 또 뼈와 뼈 사이를 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인대의 성분이 섬유질이라서 섬유관절에 해당하고요. 여기 보시면 원위 경비인대 결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 다리 뼈를 우리는 여기 안쪽에 있는 뼈를 경골, 바깥쪽에 있는 뼈를 비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원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그 하단에 밑에 쪽에를 원위, 우리 심장에 가까운 부분은 근위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심장에서 먼 부분에 원위에 경골과 비골은 붙어 있죠? 이 부분은 인대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위, 경비인대 결합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설상봉합은 이와 잇몸 사이를 우리가 설상봉합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연골관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섬유연골관절, 섬유연골의 성분으로 된 것, 추간판과 치골결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직학적인 분류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고 활막관절이 가장 많고 활막관절은 그러면 3번 이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더 상세히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관절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그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요 관절들은 거의 활막관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절 부분에서. 자, 관절은 관절이 뼈와 이렇게 만나는 모양에 따라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페이지 기본서 어디 봅시다. 자, 어, 14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상관절. 영어로 외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볼 앤 소켓. 자, 우리가 이제 야구 글러브에 야구공을 빵 이렇게 하죠. 이 관절이 구상관절. 볼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글러브를 우리가 와라고 합니다. 글러브가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오목하게 생겼죠? 그래서 와자는 오목하다 와자예요. 볼이 오목한 데 들어갔다. 그래서 구와관절이고요. 어때요? 이 투수가 공을 쫙 잡으면 안 놓잖아요.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관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상지와 하지의 구상관절을 하나씩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상지에서의 구상관절은 어깨, 견관절에 해당하고요. 어떤 뼈들이 구상관절이 이루는가? 상완골과 견갑골이 이 구상관절이 이렇게 되는데요. 등짝뼈, 우리 이제 그 등짝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 떼밀 때 여기 보면 뒤에서 보면 여기 떼밀 때 이 부위로 이제 밀잖아요. 등뼈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약간 오목하게 생겼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골프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상골이 쏙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구상관절인데요. 하지만 이제 쏙 들어가진 않고 어떻게 보면 얹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탈구가 잘 일어나는,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는 어깨뼈예요. 그쵸? 어떨 때는 본인이 막, 나 한 빼본다? 그래서 막 빼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탈구가 가장 많은 관절은 견관절, 구상관절이고요. 반면에 하지에 있는 이 부분, 대퇴관절, 고관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골반의 비구, 장골, 자골, 치골과 어떤 뼈가 만난다? 이 뼈 무슨 뼈예요? 대퇴골이 만나는 관절을 우리는 고관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지와 하지의 구상관절은 무엇이고 어떤 뼈가 만나서 이루는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첩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첩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화장하실 때 이제 딱 팩트에서 축축축 바르잖아요. 이걸 우리는 경첩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저 문도 경첩이에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는 것은 어때요? 돌리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굴곡과 신전만 가능하게 됩니다. 구부렸다 폈다. 어떤 관절이 우리 몸의 경첩관절이냐? 팔꿈치, 무릎 이런 것들 폈다 구부렸다만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경첩관절에 해당하게 되고요. 굴곡, 신전만 가능합니다. 객관식으로 경첩관절에 대한 문제는 한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경첩관절에 해당하는 관절을 쓰시오. 혹은 우리 몸에서 슬관절은 어떤 관절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경첩관절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주관식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경첩관절은 슬관절, 주관절, 손가락 관절까지 알아두시고 차축관절은 뭐냐면 차바퀴를 우리가 차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절와라고 되어 있죠. 관절와가 관절 둘을 차바퀴처럼 쌓았다, 이렇게 감았다. 그래서 마치 타이어가 차바퀴를 감는 모양이다. 그래서 차축관절 혹은 활차관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관절? 우리 이 팔의 팔꿈치에 이 요거를 척골이 싸고 있는 모양. 그래서 요척관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척관절 여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목뼈에서 우리 목은 이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이렇게 나누잖아요. 경추 제 1번 뼈는 마치 이런 고리처럼 생겼고요. 2번 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리 던지기 모양으로 생겨서 1번 경추가 2번 고리에 고리 던지기처럼 휙 들어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 경추에서 1번 경추 이렇게 돌거든요. 이것도 차축 관절에 해당합니다. 그걸 우리는 환추 후두 축추 관절이라. 제 1경추를 환추, 2경추를 축추라고 다른 별칭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환추 축추 관절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그 환추 축추 관절 때문에 우리가 싫어 이런 운동이 가능하게 돼요. 자, 안장관절은 관절 모양이 말 안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안장관절이 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수근 중수 관절인데요. 수근은 뭐냐면 손목이고 중수는 손바닥이에요. 제1의 손목과 손바닥 사이를 이루는 관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과상관절은 다른 말로 타원관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관절면이 마치 타원 같다고요. 어떤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뒤통수를 이루는 후두뼈와 아까 말했던 환추 제1경추 관절이 여기에 해당하고 환추 후두관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들은 과상관절은 이 모양으로 해서 끄덕끄덕하는 운동이 가능하게 되어서 좋아는 과상관절, 싫어는 차축관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면관절은 그냥 피스톤 운동 이런 평면 운동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활막관절에 해당하는 관절 6가지. 구상관절, 경첩관절, 차축관절, 안장관절, 그리고 타원관절, 평면관절까지 어떤 관절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대와 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와 건이 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대는 뭐냐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잡아주는. 그래서 막 뼈가 덜렁거리지 않고 자기의 운동 범위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대예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 무릎뼈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대는 뼈와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건은 뭐냐면 건은 뼈와 건과 그리고 근육 이렇게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건은 뼈와 근육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힘을 잘 쓰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것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딱 한 번 나왔어요. 용어만 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근육만 한번 볼게요. 근육은 여기는 없지만 16쪽 한 번만 보면요. 기본성. 자, 근육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 때 봤어요. 자,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수의근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가로무늬가 있다. 그래서 가로 횡자를 써서 횡문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말로 가로무늬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를 몸에 힘쓰게 하는 골격근이 여기 해당해요. 그래서 17페이지는 이것은 다 골격근, 횡문근, 수의근이에요. 17페이지 있는 그림이요. 반면에 이거 꺾고 썼네. 우리 내장을 싸고 있는 것, 위, 이런 대장 이런 것들도 다 근육 성분이에요. 왜? 꾸덕꾸덕 움직여야 되니까 음식물을 밑으로 보내야 되잖아. 다 그것도 근육인데 그런 것들은 내장을 싸고 있는 근육들은 현미경 보면 깨끗해. 무늬가 없어. 민무늬예요. 그걸 우리는 평활근이라고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내장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이 심장근은요. 심장아 뛰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불수의 근이면서 이 골격근의 모양인 횡문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은 3개, 불수의근, 수의근, 심장근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요거만 알아두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2시 시작할게요.